여기 중국인들에게 속아 편견을 가진 채 한국 식당에 방문하게 됐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 주인 할머니가 내온 충격적인 한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 식당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발렌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미식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고 프랑스 전역에 있는 맛집들을 투어하면서 알찬 학교 생활을 하는 중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는 동아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큰 변화를 주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대학교에 다니는 교환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저희 동아리는 더욱 다양한 요리에 대한 추천을 받고 생각지도 못한 다채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나 부작용 또한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건 바로 중국인 학생들의 억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원수로 밀어붙이며 자꾸만 중식당에 방문하자며 억지를 부려댔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최근 한식에 대한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한식당에 자주 방문하곤 했는데 중국 학생들은 저희가 한식을 먹는 것에 대해 문혼리로 불만을 표출하곤 했죠. 이들은 한식 같은 수준 낮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세계 최고의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식을 먹으러 가자며 떼를 썼는데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라도 갖고 있는 건지 한국 요리는 지저분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쓰이는 경우가 많고 건강에도 몹시 안 좋은 저질 음식이라며 근거 없는 비하를 이어나가더라고요. 한두 번쯤이야 그냥 넘어가곤 했지만 문제는 이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동아리의 규칙을 악용해서 매번 인원수로 밀어붙여 한식을 배제하고 중식만을 먹게끔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인원들은 중국인 학생들이 꼴보기 싫다며 동아리를 탈퇴했고 그럴수록 투표는 계속 중국인 학생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흘러가게 됐죠. 이쯤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동아리가 왜 중식을 선택하면 안 되는지를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증명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부회장 마틸드는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현지의 중식을 직접 맛보고 모든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학교 커뮤니티의 투표 게시판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만약 중국인 학생들의 말대로 중식이 최고라는 평가가 나오면 동아리 회장직을 중국 학생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이 나라 음식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는 중국 학생들을 모조리 탈퇴 처리시키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는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 학생들의 형편없는 수준 때문에 기분이 매우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음식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미식가답게 현지에서 맛보는 중국 요리만은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꽤나 설레는 마음으로 식도락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첫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제가 방문한 북경오리 식당에서는 바닥은 끈적거리고 테이블은 남은 음식으로 매우 어수선했으며 가게 안은 정체불명의 시큼한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거기에 더해 저희가 중국인 식당 점원의 자리 안내를 기다리며 멀뚱멀뚱 서 있자 저희 뒤에 있던 중국인 손님 두 팀은 그대로 새치기를 하며 먼저 자리에 착석해버렸는데요. 이런 경우 없는 일은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에 저는 중국인들의 처참한 시민의식과 불친절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추가적인 대기를 해야 했고 마침내 나온 북경오리를 집으려고 했을 때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죠. 왜냐하면 오리는 기름기가 지나치게 많고 덜 익기까지 해서 핏물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채소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기까지 해서 도대체 이걸 먹으라고 내온 음식인 건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불친절한 중국인 직원은 저희의 형편없는 음식에 대한 항의를 들은 척도 안 했죠. 다른 사람들은 잘 먹는데 왜 당신들만 불만이 많은 거야? 하긴 소국 출신이 대국의 음식을 이해할 리가 있나? 저는 순간 번역 앱이 잘못 번역된 줄 알았을 정도로 이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음식의 절반도 먹지 못하고 일어나 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간 허거집에서 저희는 북경오리 집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마저 돋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허거집에서는 공동의 냄비에 여러 음식들을 집어넣고 손님들이 알아서 집어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육수는 대체 얼마나 사용한 건지 색깔이 매우 탁했고 국물에 정체불명의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중국인들은 자신이 한 입 베어문 꼬치를 다시 공동의 육수에 담그면서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저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쪽쪽 빨아댄 꼬치 음식을 밖에 두면 식어서 맛이 없다며 다시 뜨거운 육수로 집어넣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공동 냄비를 쓰기에는 매우 수준이 낮은 모양이었고 국물에 둥둥 떠다니던 건더기의 정체는 바로 중국인들의 침인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 출신인 제게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수준 낮은 모습은 도저히 참기 힘들었고 그렇게 중국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영상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중국을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틸드가 어차피 일정이 남았는데 차라리 한국까지 다녀와 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요즘 프랑스인들은 한식에 거의 미쳐있다시피 하지만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현지의 한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한식을 경험해본다면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획에 없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저희는 분명 먹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한국은 저희를 식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었거든요. 일단 저희는 남산 서울타워에 가게 되었는데 깊은 밤에 올려다보는 서울타워의 아름다운 불빛은 그야말로 저를 완전히 홀려버렸거든요.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런 어두운 밤에 움직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밤에 산이나 공원 등을 방문하는 건 정말 죽으러 가는 행위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것답게 남산 서울타워는 산을 올라가야 함에도 주변에서는 아무런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죠. 덕분에 저희는 남산의 울타리에 하트 모양의 자물쇠를 채우기도 하고 타워에 올라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심 속에 이러한 고층 빌딩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경과 높은 치안에 감탄했죠. 그렇게 저희는 인상 깊은 시간을 보낸 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곳은 한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한 조그마한 식당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워낙 충격적이었어서 그런지 저는 음식 주문을 하기도 전에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곳의 주인처럼 보이는 할머니는 저희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물 대신 웬 흙탕물을 건네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건넨 물병에서는 정체불명의 검은색 똥물이 나왔고 저희는 일동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중국은 외국인 손님을 보면 대놓고 차별을 하더니 한국은 은근히 약 올리며 차별을 일삼는구나 싶어서 매우 서글퍼졌는데요. 그런데 저희의 비명소리를 듣고 오신 할머니께서는 번역기를 들이밀며 그건 보리차니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보리차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 없던 저희는 인터넷 검색 등을 하며 그야말로 생쇼를 벌여야만 했는데 그렇게 오해가 풀린 후 직접 맛본 보리차는 분명 생수임에도 매우 깊은 맛을 자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생수마저 보리차로 대접할 수가 있을까? 이건 생수 값을 추가적으로 받는 중국이나 프랑스의 식당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저는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인 불고기와 제육볶음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의 경우에는 2인분을 주문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의 1인분은 저희에게 너무도 부족했고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음식을 적게 먹는 편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2명이서 3인분의 음식을 주문하니 갑자기 주인 할머니가 손으로 X표를 하며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내 번역기를 사용하시며 1인분도 충분히 양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인당 1인분만 시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간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많이 주문하면 할머니의 입장에선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할머니는 그러한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문을 만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장사 방식이었습니다. 특히나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특별히 양을 많이 줄 테니 자신만 믿고 일단 인당 1인분씩만 주문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황당한 감정을 느끼고 말았죠. 중국에서는 1인분씩만 주문해도 1인분의 양이 적게 나와서 2인분씩은 주문해야 한다며 거의 추가 주문을 강요하다시피 요구했는데요. 심지어 몇몇 중국 식당에서는 인당 3, 4인분 주문을 요구하는 양심도 없는 소리를 해대기도 했죠. 중국인들은 대체 1인분이라는 뜻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손님의 돈을 절약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이러한 양심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한국에 대해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메인 요리인 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할머니는 갑자기 저희가 주문하지도 않은 엄청난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하셨거든요. 할머니는 12개가 넘는 접시들을 내오셨고, 식탁은 금세 휴대폰을 놔둘 공간조차 남지 않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추가 반찬들이 전부 무료였고, 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한국의 반찬 문화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각각의 반찬들은 전부 무료였음에도 퀄리티는 상당히 높았는데요. 매콤하고 바삭한 오이무침과 달콤하고 고소한 소스에 부드러운 감자를 곁들인 감자조림, 그리고 달콤한 맛과 짭짤한 맛, 그리고 감칠맛이 완벽하게 조화된 멸치볶음은 분명 프랑스에서도 통할 수준 높은 요리였습니다. 특히나 마틸드는 푹신푹신한 계란찜과 특이한 식감을 자랑하는 도토리묵에 엄청난 흥미를 가졌는데요. 어떻게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반찬을 무료로 내올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한국의 풍부한 요리 문화와 관대한 환대의 정신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메인 요리의 수준도 상당했어요. 불고기는 씹자마자 입에서 녹아내릴 정도로 매우 달콤했고, 특히나 김치와의 조합이 굉장해서 김치를 곁들인 불고기는 완전히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더라고요. 제육볶음 또한 마찬가지였죠. 프랑스에는 매운 요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는 제육볶음의 매운맛에 적응하는 데 꽤나 시간이 필요했지만, 제육볶음은 매운맛의 쥐약인 프랑스인들에게도 반드시 통할 최고의 요리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순식간에 음식들을 비우자 할머니께서는 식당 한편에 있는 간이 주방을 가리키며 반찬은 무한리필이 가능하니 필요하면 셀프바라는 곳에서 직접 가져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도통 믿기지가 않는 한국의 서비스에 그저 얼이 빠질 뿐이었고, 이 장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 게시했습니다. 역시나 프랑스 친구들은 한국의 정겨운 문화에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며 감탄을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인 동아리원들은 이건 전부 조작된 영상이라며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한국인들이 그럴 리 없다며 거의 댓글 테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들은 한국인들은 그러한 반찬들의 값을 전부 청구할 거라며 외국인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라며 턱도 없는 음해를 했는데요. 저는 안 그래도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중국이 더더욱 싫어진 상태라 열등감 덩어리인 중국인 동아리원들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즐거운 식사를 이어나갔고, 역시나 할머니의 말씀처럼 1인분을 더 시켰다면 틀림없이 모조리 남겼을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모든 음식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면서 할머니께 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저희에게 1인분씩만을 권한 거냐고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어차피 여자 2명이서 3인분을 먹을 수 있을 리는 없고, 차라리 많이 시켜서 음식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이 정량보다 조금 더 주면 음식도 안 남고 한국까지 온 손님이 돈 낭비도 안 하는 거 아니냐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이곳저곳을 다니며 식도락 여행을 이어나갔고, 놀랍게도 저희는 한국 어디를 가든 좋은 대접을 받고 훌륭한 음식들을 먹으며 최고의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한국의 음식 수준은 미식의 나라인 프랑스보다도 훨씬 고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만큼 한국에서 직접 맛본 한식의 수준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물론 저희는 이러한 모든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았고 정성스레 영상 편집까지 한 뒤 학교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업로드했죠. 그리고 반응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뜨겁더군요. 일단 프랑스 학생들은 중국 노점상 거리의 동양풍 분위기에 환호했는데요. 그런데 이내 고양이만한 쥐가 노점상에 보관된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나 음식의 파리가 들끓는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요리사들이 손도 안 씻고 돈과 음식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또한 당시에는 몰랐는데 영상에서 확인해보니 중국인 직원 몇몇은 제가 외국인이라고 금액을 터무니없이 많이 청구하는 사기를 쳤다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경악스러운 모습에 학생들은 분노한 채 이딴 것도 나라라고 부를 수 있냐며 학을 떼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중국과 그야말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한국 영상을 본 이들은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국가라며
음식 수준과 시민의식 수준 모두를 갖춘 한국을 극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는 압도적인 결과로 한국 측이 승리하게 되었죠. 하지만 중국인 동아리원들은 이러한 투표 결과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편파적인 영상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에 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죠. 그러나 역시나 동아리 내에서 압도적인 인원수를 자랑하던 중국인 학생들이었기에 저는 이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중국인들을 받은 제 잘못이었죠. 결국 압도적인 투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아리를 중국인 학생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동아리를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게시판의 영상을 본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본 뒤로 미식 동아리에 관심이 생겼다며 저희 동아리에 가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식 위주로 투어를 다니는 저희 동아리의 활동에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해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죠. 결국 저희 동아리는 순식간에 중국인들만 남은 가짜 미식 동아리보다 더 많은 동아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도 중국인들만 남은 동아리는 6개월도 안 되어 망해버렸는데요. 알고 보니 새로운 중국인 회장은 회비와 동아리 지원비를 중간에서 가로채다가 적발되었고, 심지어 이들이 미리 단체 예약해둔 중식당에서도 술값이나 음식값을 뻥튀기 하다가 적발되어서 현재 학교는 중국인들의 비리 문제로 매우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한국 덕분에 취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 이러한 상황에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한국인만 보면 괜히 반가움을 느끼며 한국에 대한 짝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